상갓집 다녀온 후 절대 들르면 안 되는 곳과 기운을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문을 다녀온 후 절대 들러선 안 되는 장소와 그 뒤에 내 기운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풍수와 심리학, 전통적 지혜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문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의식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집안의 에너지는 미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상갓집을 다녀온 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일이 꼬이고 가족 간 다툼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의 풍수지리와 현대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상갓집에서 받은 무거운 기운을 털어내고 내 삶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상갓집의 기운은 실제로 존재할까? 장례식장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곳을 음기가 강하게 모이는 장소로 봅니다. 음기는 차갑고 무거운 에너지로 삶의 활력인 양기와 대조됩니다. 상갓집은 고인의 혼백,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슬픔과 애도가 뒤섞여 강한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사망 후 49일 동안 홀령이 이승을 떠돌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원한이나 미련을 남긴 홀령, 혹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혼백은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흐름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장례식장은 강렬한 감정 슬픔, 두려움, 상실감이 집중된 곳으로 이 감정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피로감, 불안,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운이 약한 사람, 즉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런 영향을 더 쉽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강아지가 기가 센 사람보다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것처럼 홀령이나 무거운 기운도 에너지가 약한 사람에게 더 쉽게 붙는다고 전통적으로 믿어왔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다녀온 후에는 내 기운을 관리하고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갓집 다녀온 후 절대 들러선 안 되는 장소. 조문을 마친 후 무심코 들르는 장소가 내 기운과 삶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전통적 지혜를 바탕으로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무나 물이 많은 곳. 공원, 호수, 강가, 숲길 같은 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하지만 풍수에서는 음기가 강하게 모이는 장소로 분류됩니다. 나무 목기와 물수기은 음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밤에는 이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전통 괴담이나 귀신 이야기가 주로 산속, 연못가, 강변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상갓집에서 받은 무거운 기운을 지닌 상태로 이런 장소를 방문하면 마치 감기에 걸리듯 음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조문을 다녀온 후 호숫가에서 산책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기운의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처법. 조문 후에는 나무와 물이 많은 장소를 피하세요. 특히 해가 진 후에는 공원, 강변, 산책로 근처에 머물지 마세요. 대신 밝고 사람이 많은 장소로 이동해 기운을 정화하세요. 이 외딴 장소에서 혼자 쉬는 곳, 운전 중이거나 홀로 조문을 다녀왔다면 한적한 공터, 인적이 드문 휴게소, 외진 산길에서 혼자 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사람이 많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 양기를 충전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인적이 드문 외딴 장소는 음기가 쌓이기 쉬운 환경입니다. 특히 조문 후에는 몸과 마음이 무겁고 피로한 상태라 외딴 곳에서 잠시 눈을 붙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거운 기운이 더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멈췄다가 이상한 꿈을 꾸거나 몸살을 앓은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대처법. 휴식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많은 카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같은 밝은 장소를 선택하세요.
양기가 넘치는 환경에서 잠시 머물며 기운을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집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상갓집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운이 강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집에 기운이 약한 가족, 어린아이, 노인, 반려동물이 있다면 무거운 기운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도 사망 후 49일 동안 홀령이 이승을 떠돌며 가족이나 친지 곁에 머문다고 믿습니다. 상갓집에서 무더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족 간 다툼, 불운,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처법. 집에 들어가기 전 가까운 카페, 마트, 서점 혹은 종교시설에 들러 기운을 정화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1020분 정도 머물며 에너지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시설, 교회, 절, 성당 등은 강한 양기와 정화의 에너지가 모인 곳으로 특히 효과적입니다. 3. 기운을 지키는 도구와 행동. 상갓집을 다녀온 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거나 몸이 찌뿌둥하고 불안감이 든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기의 도구를 손에 들기. 풍수지리에서는 특정 물건이 양기를 강화해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준다고 봅니다. 특히 인간의 의지와 창조력이 담긴 물건은 강한 양기를 띠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양기 물건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과 펜. 책은 지식과 인간의 정신이 담긴 물건으로 풍수에서 가장 강한 양기 도구로 꼽힙니다. 펜은 창조와 의지를 상징하며 기운을 정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문 후 가방에 책이나 펜을 넣어 다니세요. 종교적 물건. 본인의 종교에 따라 십자가, 염주, 묵주, 경전, 부적 등을 지니세요.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기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나 쌀. 전통적으로 소금과 쌀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작은 주머니에 소금이나 쌀을 넣어 주머니에 지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한 지인은 상갓집 다녀온 후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잤는데 가방에 작은 경전을 넣고 다니며 마음을 다잡으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뿐 아니라 물건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기운을 정화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기 전 기운 털어내기. 집에 들어가기 전 외부에서 무더운 기운을 털어내는 의식은 전통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심리적 전환 효과를 통해 불안과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지끝과 손 털기. 집 문 앞에서 바지끝과 손을 가볍게 툭툭 털며 수고했어, 이제 다 놓고 가자라고 작게 중얼거려 보세요. 이는 기운을 성극기처럼 정리하고 심리적으로 리셋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수나 손 씻기. 물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가능하다면 간단히 세수하며 무거운 기운을 씻어낸다고 상상하세요. 옷 갈아입기. 상갓집에서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최소한 집 안에서 벗어놓고 환기시키세요. 옷에 묻은 기운이 집 안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위생적 차원을 넘어 마음을 정돈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기운이 센 사람 vs 기운이 약한 사람.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운이 센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강하거나 외향적인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중심이 뚜렷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운이 약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더 취약해집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부정적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홀령이나 무거운 기운이 더 쉽게 붙는다고 전통적으로 믿어왔습니다. 자신감 부족. 자기 의지가 약하거나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외부 에너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대처법. 평소 명상, 운동, 충분한 수면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이는 기운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조문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심호흡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상갓집에 갈 때는 가능한 한 밝은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방문하세요.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이자 내 기운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5. 풍수는 두려움이 아닌 배려의 철학. 상갓집을 다녀온 후 피해야 할 장소, 지녀야 할 물건, 해야 할 행동들은 공포나 미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간직한 좋은 기운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풍수지리는 단순히 가구 배치나 집터 고르기가 아닙니다. 환경과 인간,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상갓집에서 받은 무거운 기운을 정화하고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혹시 상갓집 다녀온 후 몸이 찌뿌둥하거나 일이 꼬이고 기분이 이상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6. 실천 가능한 간단한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상갓집 다녀온 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장소 피하기 공원, 호수, 외딴 휴게소, 산길 등 은기가 강한 곳은 절대 들르지 않기. 기운 정화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카페, 마트, 종교시설 등 양기가 강한 장소에 1020분 머물기. 양기 도구 지니기 책, 펜, 종교적 물건, 소금 등을 지니고 다니기. 집 입구에서 기운 털기 바지 끝과 손을 털고 수고했어. 이제 다 놓고 가자라고 중얼거리기. 옷과 몸 정화. 상갓집에서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손 씻기나 세수로 기운을 씻어내기. 맺은 말. 여러분의 삶이 항상 밝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상갓집을 다녀온 후에는 내 기운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작은 배려를 잊지 마세요. 풍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